무대 104쪽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 끝났고 그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까지 구해봤어. 그치? 세량 확률이 있었고 복근부 확률이 기대했었고 마지막에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는 통계입니다. 이제 통계. 통계 단어는 자, 막상 처음 배울 때는 어렵게 느껴져. 왜냐면 완전 생소한 내용들, 생소한 단어들이 막 나오거든. 그래서 아 뭐야 이게 어려운데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 풀면 술술 풀려. 왜냐면 새로운 게 이제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줄 것들, 예를 들면 공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만 외워주시면 그냥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려고 해도 머리 진짜 짜게 짜면서 이렇게 내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낼 수가 없는 얘야.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하고 연습만 충분히 해주시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 닫지 말라는 게 이상한 말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야. 확률 변수가 뭔지 얘기를 해야겠네. 자, 우리 변수라는 건 뭡니까? 값이 변하는 수를, 값이 변하는, 보통 이제 문자라 그러지. 값이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그래. 그럼 확률 변수는 확률이 걸려있는 변수라는 얘기야. 자,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S의 각 원수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지? 자, 저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각할게.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야? 1, 2, 3, 4, 5, 6 이 개수까지 나오지. 그치?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가 나올 확률. 각각 눈이 나올 때 그때 그 눈이 나올 확률도 정해져 있죠. 그때 주사위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는 뭐냐면 어떤 시행의 결과 중에 시행이 뭐라고 그랬어? 뭔가 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하고 그랬지? 시행의 결과 중에 그 결과가 수로 나타내줄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숫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확률이 걸려있는 확률이 연결되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오는 수는 1, 2, 3, 4, 5, 6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그지? 그리고 그 숫자들마다 뭐가 확률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확률 하나의 값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고 그 숫자들마다 확률이 걸려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보통 대문자 x로 씁니다. 그래서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6까지 바꾸지. 변수지. 그리고 1, 2, 3, 4, 5, 6일 때 그때마다 확률이 정해져 있어 안 되어 있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 던졌어. 그럼 경우에서 뭐라고? 앞면 뒷면이지. 얘는 숫자야 아니야. 결과가 숫자로 표현 안 되지. 앞면 뒷면. 그치?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은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동전을 5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그러면 동전을 5개 던져 나오는 앞면의 개수. 그 앞면 개수니까 어때? 그 결과는 숫자로 나올 수 있겠죠.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고 5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때마다 확률일 때 정해져 있잖아. 동전을 빵개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5C 0 맞니? 2분의 1에 5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때마다 확률이 따라 붙잖아. 뭐야 이거? 이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그 정도로 풀어서 이야기하시면 돼. 뭐 저게 뭐냐고 저기를 묻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개수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숫자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때 확률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x가 분명히 어떤 값들을 가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숫자들. 그 가지는 숫자의 정체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나눠진다고요. 자, 이산이 무슨 뜻이야? 툭툭 끊어져 있는 이산이잖아. 그치? 그치? 숫자들이 떨어져 있는 거. 이산. 연속은 쫙 붙어 있는 거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툭툭 떨어져 있는 값이라는 거. 즉, 예를 들면 정수나 자연수 같은 경우는 1 다음에 바로 뭐야? 2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지?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 2, 3, 4는 툭툭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값들을 갖게 되면은 걔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럼 연속확률 변수는 뭐야? 쭉 연속된 값을 가질 때 대표적인 뭐야? 실수. 실수는 계속 연속해서 만들어지죠. 그치? 아무리 작은 두 개의 수를 잡아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정수나 자연수랑 툭툭 끊어져 있는 값이라면 그때의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든 실수 그러면 어때? 무수히 많잖아. 그치? 끊어져 있지 않고 무수히 많은 수들이 연속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값을 가지게 되면 그때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 봐봐, 지금 봐봐. 내가 처음 얘기했지. 용어들이 무슨 말이야? 확률 변수가 뭔지도 와닿지 않는데 막 이상 같은 거 연속하고 있으니까 정신없지. 근데 열린 마음으로 그냥 느낌만 가져. 시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이상을 변수 예를 들어볼게. 아까 말했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뭐야? 1, 2, 3, 4, 5, 6이지. 연속이야 이산이야? 이산이잖아. 동전을 5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이산의 변수지. 그래서 개수 이런 것들은 다 이산의 변수야. 왜? 개수는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예를 들면 도영이가 하루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 뭡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한다는 거잖아.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쓰지? 뭐 이거? 실수. 어떤 구간 사이에 실수 절차가 다 되겠지? 그치? 시간 대표적으로 어때? 연속 확률 변수야. 왜? 우리 시계 보면 하늘이 째깍째깍 한다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나? 아니잖아. 끊임없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 연속 확률 변수야. 또 뭐였냐? 길이. 키. 에이 선생님 사람 키를 봐봐. 피 얘기했잖아. 뭐 186? 뭐 180? 아니잖아. 정확하게 186이야? 얼마야? 186점 얼마 그치?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어. 쟤는 그 순간에 키가 변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야. 길이, 넓이, 부피 같은 경우는 크기가 변할 때 어떻게 툭툭 변하는 게 아니고 쭉 공주 땡겨봐. 공주 땡기면 어떻게 돼? 1cm 하면 바로 2cm, 3cm 가는 게 아니잖아. 1cm에서 2cm 갈 때도 수많은 길이들이 다 표현되잖아. 이런 값들은 연속 확률 변수였는데 길이, 넓이, 부피,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런 것들은 특정 하나의 값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을 보게 된다고요. 그지? 그런 변수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 살펴볼 거야. 자, 그럼 이산확률 변수 볼게. 자, 뭐라 돼 있니?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툭툭 끊어져 있으니까 어때? 셀 수 있잖아. x가 이거 가질 수 있으니까 총 몇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구나. 이제 꼭 자연수, 정수 아니어도 돼. 분수여도 상관없잖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가질 수 있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때 툭툭 끊어진 값도 있잖아. 오케이. 다 연속 확률, 이상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때 자 확률 질량함수란 말이 나와요. 아까 말한 확률 변수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결정되면 그 값을 갖게 될 확률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상이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다. 이산 확률 변수죠. 그럼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나오니? 1, 2, 3, 4, 5, 6이죠. 맞지? 그리고 x가 1이 나올 때의 확률 정해도 안 되죠. 정해지겠지. 그걸 어떻게 쓰냐면 p, 확률의 p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리고 괄호가지고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확률은 얼마입니까라는 거야. 얼마야? 6분의 1이죠. 근데 p 그럼 x가 2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도 있겠네. p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p x가 6이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률 다 어때?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값이 이렇게 툭툭 떨어진 값이니까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됐지? 그러면 봐. 확률 변수 하나당 확률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맞지? 이런 걸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부르잖아. 하나당 하나씩, 하나랑 짝짓기 하는 게 뭐였어? 함수라고 불렀죠? 이거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x가 1, 2, 3, 4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지. 그 숫자를 내가 편하게 x라고 할게. x가 어떤 값을 갖게 될 확률은 이거는 그냥 특별히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그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 그럼 이 x에다가 뭐 주면 돼? 1집으로도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2집으로도 확률이 6분의 1의 뜻이야. 6집으로도 6분의 1 나오는 거야. 다시 동전 3개 던져 안면수 확률을 맞죠? 왜? 동전 3개 던지면 한 번 나눌 수 있고 안면이 한 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잖아요. 0, 1, 2, 3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야. 맞죠? 그럼 자 P X가 0이 나올 확률 동일性확률이죠. 동전 던지는 건 동일성이잖아. 총 몇 번씩 해? 동전을 3개 던지니까 3번 중에서 앞면이 빵빵 나와야 돼. 2분의 1의 빵승 뒷면이 3번 나와야 돼. 이렇게 쓰면 되잖아. P X가 1이 나올 확률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돼.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돼. 앞면이 한 번, 뒷면이 그러면 2번 나와야겠죠. 이것처럼 각 확률 변수가 가질 때의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맞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x가 1, 0, 1, 2, 3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는데 만약 x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세 번 중에서 앞면이 x가 나올 확률은 3cx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3 마이너스 x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뭐야? 이게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됐지? 조금 이제 잡혀? 감이? 자, 다시 얘기하면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의 결과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확률 변수라 부르고 그때마다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결정되어 있어요. 확률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때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 그러면 봐봐. 확률 변수와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각 x가 가질 수 있는 각 값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표로 쭉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 확률 변수 x를 쓰고요. 여기는 그때 맞는 확률들을 계산해 쓸 거야. 그럼 자, 두 번째 볼까요? x가 가진 값이 뭐야?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었지. 그럼 그때 확률은 계산하면 되겠지 뭐. 그지? 얼마야 이거? 스퀘어당 30, 2분의 1에 3승. 됐죠? 1이면 31, 2분의 1에 3승. 일단 합치면 3승이 아니야. 그지? 32, 2분의 1에 제곱. 33, 2분의 1에 세제곱. 됐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합을 씁니다. 확률의 총합을 여기다 쓰는 거야. 자, 그럼 확률 총합 얼마겠어? 그치? 1.
이거 봐봐. 동전 3개 던지면 앞면이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그 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남이 확률 다 담으면 얼마씩야 되니? 이 중에 분명 하나 나올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하고 이게 되겠지. 기억했어요? 확률 처음 항상 얼마다? 1이다. 그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썼기 때문에 그 확률들을 다 합치면 1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표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라 불러. 이렇게 된 거를 보기 좋잖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저렇게 표로 만들 싫어?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산확률 분포표라 불러. 됐지?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표를 보고 확률 질량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확률 질량수를 통해서 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보기 편한 게 뭡니까? 사실은 표 만드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표를 줄 때도 있고 표를 안 줄 때도 있지만 표를 만들어 놓고 풀면 편하다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봐봐, 자주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를 줘놓고요, 확률 중에 하나를 빠고 떨어진다고 지워놓는다고요. 그럼 이 부분 확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다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여기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확률 부분에 모르는 부분 미지수가 박혀 있으면 우리는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를 위해서 문제를 풀면 돼. 거의 매 문제마다 나오게 돼서. 자, 35번 문제 볼게요. 문제 보면서 결국은 확률 변수가 별거 없구나. 이상한 변수 별거 없네. 볼래요? 35번 보시면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 제품 중에서 3개를 임의로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무슨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죠. 네. 개수 하니까 0개, 1개, 2개 나올 거 아니야? 이산확률 변수네. 그러면 질량함수를 구하셔야 됐습니다. 확률 질량함수가 뭐야? x가 자, 일단은 봐봐. 결국은 우리가 표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거든.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정하는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정한다고요. 그래야 그게 맞는 확률도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뭘까요? 볼까요? 10개 중에 불량품 3개 있는데 3개를 뽑을 때 불량품의 개수잖아. 그러면 운 좋으면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불량품이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정말 재수 없으면 3개 다 뽑으면 3개 다 불량품이 될 수도 있겠죠. 불량품 3개 있으니까.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가지야? 이렇게 4가지 됐죠. 두 번째 하는 거야. 그럼 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는 x, 여기는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의 확률 쓰고요. 위에다가 x가 가질 수 있는 것들 하나, 둘, 셋, 4개를 다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뭐야? 합이 됐다. 합은 1이다 이렇게 쳐. 이제 남은 거야. 밑에 확률을 쳐면 되겠지. 그 확률을 채우기 위해서 확률 질량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직접 구하셔도 돼. 근데 만약에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함수 식이 존재한다면 식을 구해서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그게 확률 질량수니까. 자, 갑니다. 그래, x가 뭔데? 불량품 개수잖아. 불량품의 개수를 3개 뽑을 때 불량품을 x개 뽑게 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품은 뭐가 되냐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였죠. 똑같아 앞에 썼던 거. 모든 경우의 수야.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 뽑는데 3개 뽑지? 품은 뭐가 되니? 대답해라. 10개 중에 3개 뽑는 게 13이잖아. 네. 맞니? 자,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되겠어? 불량품 x개 뽑아야 돼. 그래, 불량품 x 뽑으면 3개 중에서 x개를 뽑아내야겠죠. 30. 그렇지? 30x. 3개 중에 불량품 x 뽑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불량품 아닌 거 뽑아야겠지. 불량품 아닌 게 몇 개 있어? 7개.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니? 여기 x 뽑았으면 너는 그치. 합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불량품 x가 되려면 불량품 중에서 x를 뽑고요. 불량품 아닌 것 중에서 나머지 3만 x를 뽑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지? 이거 확률 질량수야. 그래갖고 이제 0이면 어때? x가 0 집어넣으면 되고, 1이면 1 집어넣고, 2면 2 집어넣고, 3면 3 집어넣고 각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표가 완성되겠죠. 자, 그럼 0 집어넣자. 17,3은 얼마야? 120? 5, 19, 8. 찍은 거. 뻗치죠. 17,3은 122 맞네. 와우. 그럼 왜 이렇게
120분에 자 0지 불었어요. 3C 0 1 7C 3이지 7 5 35 됐네? 그 다음에 1지 불으면 3C 1 3 7C 2 21 63 120분에 3C 2 3 7C 1 7 37 21 120분에 3C 3 7C 0 1 1 자 맞는지 제대로 보인지 확인하려면 항상 뭐 하면 되니? 합이 1이 되는지 보시라고요. 분자 더한 게 120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98 119 120 딱 맞게 나오는지 그럼 제대로 구했네. 1 나오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다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다. 확률에서 x가 뭔지 보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먼저 정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확률들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다. 이렇게 하나의 식을 먼저 확률 질량수로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확률 질량수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직접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 이 확률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니? 그럴 때 직접 구하시면 돼. 됐지? 자, 그러면 확률 질량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뭐 다양한 거 아니야. 확률 질량수의 확률은 당연히 0과 1 사이 값을 가져야겠죠. 확률이 0보다 작으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1보다 크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0과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처음 항상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거는 문제 볼게요. 36번, 36번, 108쪽. 자, 이번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K분의 X라고. 다음을 구하라 했어. 쌤, K 어떻게 하지? 표를 한번 그려볼게. 익스펜트는 표 안 그려도 되지만, 우리 이제 처음이니까 표를 그릴게. 자, X고, 이게 뭐가 나왔어? X가 어떤 값을 갖다 대 성질 오겠죠.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라 했어? 1, 2, 3, 4, 5지. 그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다. 그럼 합은 1이겠다. 자, 그럼 그때 확률은 여기 x에다 뭘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되겠죠? x가 1이 될 확률은 k분의 1이야. x가 2일 확률은 k분의 2. 3의 확률은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로 채울 수 있어. 맞죠? 그럼 k가 어떻게 구할까? k가 어떻게 구할까?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이런다고요. 확률에 있는 미지수는 총합이 1입니다. 이것을 푼다고. 그럼 저걸 다 하면 k분의 6, 6, 12, 15 맞지? 얘가 얼마 돼야 된다? 1 따라서 k는 얼마다? 15 15 근데 이게 15로 다 채워넣을 게 자, 그 다음 문제 뭐야? 이렇게 나왔지. 생긴 x가 이상을 변수인데 2와 4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뭐야? 뻔한 거잖아. x는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2하고 2 이상 사이야 된다는 얘기는 x가 얼마나 얘기야? 2일 때 그리고 x가 또 얼마? 3일 때 또 x가 얼마? 4일 때 확률을 깎아보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2와 4 사이에 가질 수 있는 x값은 2, 3, 4, 4가지니까 그때 확률을 구하는 얘기는 각각 확률을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1대 확률은 15분의 2, 3일 확률은 15분의 3, 4일 확률은 15분의 됐지? 응. 그럼 막상 뭐 용어만 어렵지 문제 푸는 건 어때? 그냥 덧셈하고 문제가밖에 없어요. 자, 응용돼 있지? 자, 응용은 뭐겠냐? 방금 문제들은 어때? 확률 질량함수를 줬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응용했을 때 내가 직접 확률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직접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미 연습한 거잖아. 자, 볼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 자, x가 뭐로 잡았냐? 뽑힌 남학생 수야. 총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하자. 그럼 x가 가진 값이 뭐야? 남학생 1명은 안 뽑힐 수 있죠. 여학생은 3명 뽑으면 되니까. 남학생 1명 뽑힐 수 있고 2명 뽑을 수 있고 남학생은 3명 다 뽑을 수 있겠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맞니? 또 그렇게 뽀로롱 뽀로롱 x는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확률 0, 1, 2, 3 그리고 총합은 항상 1 그치? 두 번째 뭐야?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확률 질량수를 가지고 구해도 되고 그때 바로 구해도 되겠죠. 바로 해도 돼. 잠수 만들기 힘들면 어차피 평안되는 목적이잖아. 분모 뭐가 되겠어? 7명에서 3명을 뽑을 때 그치? 분모는 7C3 분자는 만약에 0명 뽑으려면 남학생 1명 뽑으려면 여학생 중에서 3명 다 뽑아야겠죠. 얼마야? 뭐지? 한 명 되려면 7C3분의 남학생을 한 명 뽑으려면 남학생 4명 중에서 한 명 뽑고 나머지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죠. 금방 채우잖아. 7C3분의 남학생 2명 뽑으려면 4명째 2명 뽑고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 더 뽑아주면 되고요. 남학생 2명 뽑으려면 3명 뽑으려면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으면 되겠죠. 좀 안 되겠어. 계산을 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뭐야?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을 다 뭐하면 돼? 더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이게 응용이야. 그러니까 직접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찾아내고 그때그때 확률들을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낸 얘기야. 괜찮아? 지금 거짓말쟁이 아니지. 안 어렵지. 그래? 거짓말 안 해. 뭐야? 끝이야? 책이 순서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먼저 하고 들어가네. 정말다 이거. 응? 잠깐만. 뭐야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미쳤나? 뭐야 너? 전문파 따로 있구나. 뭐야? 자, 저 책에서 순서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 마음에 안 들어요 순서. 그 순서 마음에 안 들어. 자, 두 번째는 뭐냐? 연수 확률 변수가 나오죠. 이상한 변수를 쫙 끝내고 연수 확률 변수 들어야 돼. 이거 중간에 이거 딱하네. 자, 연수 확률 변수 아까 뭐라고 했어? 어떤 실수값을 가질 때는, 그치? 실수 연수 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수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뭐 시간이나 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키가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키가 180인 학생들을 뽑아라 그러면 정확하게 180인 사람들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연수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자 키가 180 이상 181 미만의 사람들 뽑으세요. 그러면 이제 대충 180점 얼마 나오냐 되면 다 뽑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수 확률 변수들은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연속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한 값을 탁 꺼내서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뭐냐? 범위를 뭐냐? 주면 이 범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라. 어때요? 무수히 많죠. 180과 181 사이에 키가 될 수 있는 길이는 무수히 많잖아. 180.1도 있고 180.111도 있고 180.123도 있고 180.123, 5, 6, 7, 8, 9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연수 확률 변수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아까처럼 x 1, 2, 3, 4가 아니고요. 어떤 범위로 나타낸다고요. x가 a 이상 b 이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범위로.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하는 그 모든 실수를 x가 가지게 될 때 그 x를 연수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수 확률 변수도 어차피 확률 변수잖아. 그럼 뭐가 따라오니? 확률 따라오겠죠. x가 이 범위의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이 또 있겠지, 존재하겠지. 그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얘는 확률 질량수로 불렀잖아. 얘는 확률 밀도 함수로 불러. 그냥 이름이 그래. 선생님 왜 질량이 얘 밀도예요?
과학 시간에 배우면 또 올리지 말고 그냥 이름이 그렇게. 너 왜 도형이야? 도형을 잘해서 도형이야? 그냥 그 지어진 거잖아, 그렇지? 응. 확률 진리함수고 연수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이제 이야기 또 다른 게 확률 진리함수랑 확률 밀도함수는 둘 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이네. 근데 자 아까 본 것처럼 확률 진리함수는 어땠어? x가 하나의 값을 가지잖아, 그렇지? 그럼 그 x 값을 영식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확률이 그냥 툭 튀어나왔지. 근데 이 확률 밀도함수는 x가 연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집어넣는 게 상상이 되냐 안 되니? 안 되잖아. 이 범위인데 그럼 범위를 쉽게 집어넣을 거야? 그럴 수 없는 노릇이잖아. 아니? 어떤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값을 갖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어떤 방법 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x 이렇게 있을 때 확률 밀도함수가 fx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함수는 어떤 걸 확률 밀도함수로 하냐면 그 fx라는 함수와 x 사이의 넓이를 확률로 계산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를. 만약에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이 확률 함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럼 x 중에 a가 있을 거고요. x 중에 또 어디가 b가 있겠죠. 이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면 그 넓이가 그 확률이 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존재는 하겠지. 넓이를 계산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의 확률과 일치하도록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만들지 먼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넓이랑 그 확률이랑 1대1 대응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 특정 하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x가 갈 수 있는 그 범위의 구간을 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 함수는 내가 만들 게 아니고요. 누군가 만들어주면 나는 넓이 구하면 확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너도 어때? 전체 확률 한번 띄워야겠죠. 그럼 x가 갈 수 있는 전체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만 확률 밀도함수가 정해져야겠지. x는 최단 이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확률 처음은 얼마니까? 1이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 되니? 1. 그리고 그 범위 사이에서 어떤 두 값 사이가 있을 확률은 그 범위 사이에 있는 a, b를 잡아서 그때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우리 찾는 확률이 되겠죠. 1 이하의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확률 밀도함수란다.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있어. 첫 번째, fx는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돼.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돼. 왜? 아니 넓이를 구해서 그게 확률을 나타내려면 아래쪽 x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 조금 배웠잖아, 그렇지? 아래쪽에 있으면 정수값이 뭘로 나오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지. 확률 함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첫 번째, 무조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어떻다? x 위쪽에만 그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로 돼 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넓이가 얼마 되자? 1이지. 그지? 전체 넓이가 1이 된다. 왜? 확률이 정확히 1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의 확률이 바로 넓이가 되는.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확률이 되면 그런 함수는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확률 밀도함수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드는 거 아니야. 주어진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나는 확률만 구하시면 돼. 그럼 확률 구할 때 뭘 구하면 된다고요? 그냥 넓이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럼 넓이를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곡선부를 넓이 계산하려면 우리가 숙제에서 배우는 정적분을 이용하셔야 돼. 근데 다행히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잘 바뀌면서 확통의 선행 과목으로 수원수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정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확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가지고 이 넓이, 확률을 구하는 일은 가능해. 그렇지? 그럼 어때?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안 생긴 거. 반듯반듯하게 선으로만 나오는 거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뭐 삼각형이나 사다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정적분 안 써도 되겠죠. 그런 것만 나올 거예요. 다행이죠? 예전에는 정적분 다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가질 때 그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상 확률 변수와 다르게 x가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을 가질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가질 때 항상 기본 생각이야. 그럼 그때 또 뭐야? 확률도 구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 확률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확률 밀도함수에서 나타낼 건데 확률 밀도함수는 질량함수와 다르게 x를 하나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서? x과 그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함으로써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라는 거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x 위에만 그려져야 되고 전체 구간에서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고요? 1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간을 잡아도 그 넓이가 바로 확률과 일치하는 함수겠죠. 오케이. 문제 보자. 다시 봐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저기 돼 있어. 봐봐.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직선이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자 그래프 그려보자. KS지. 기울기가 K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생겼지. 왜 KS?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D까지만 잘랐어요. 0부터 D까지만. 됐니? 그럼 그때 K가 어떻게 할 거야? 확률에서 이루는 확률에 존재하는 미지수는 뭘 가지고 한다 그랬어? 확률의 초합이 1입니다.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입니다. 이거 한다고요. 아 그러면 전체 넓이는 사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 곱하기 이러면 높이는 얼마 되냐? 2K 2 곱하기 2K 이게 전체 넓이잖아. 그게 얼마 된다? 1 다섯 개는 얼마다? 1 똑같네. 두 번째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도 봐봐.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확률이 x가 3일 때 확률이 이렇게 안 붙는다고요? 0과 1 사이에서 확률이니까 뭐야?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무슨 넓이야? 사각형이네. 자 얼마 이거? 1넣으면 1K인데 K가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됐죠? 그럼 이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서 얼마다? 확률 얼마다? 4분의 1이 돼. 넓이 구하면 확률 되네. 확률 밀도함수. 전체 넓이가 1이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의 넓이 구하시면 된다. 좀 더 38-2번 한번 보자. 밑에 일자 쏘는 거다. 하나가 좀 약하니까. 밑에 38-2번 볼게요.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번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네. ax고 a네.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1과 3 사이일 때는 a가 돼. a도 구하고 x가 결국 p가 x가 2분의 1 이상의 확률을 물었어요. 맞니? 그러려면 내가 못해야 돼. a부터 찾아야겠지. 시키잖아도. 어떤가? 그래요? 왜? 확률의 총합이 1, 전체 넓이가 1을 위해서 a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자. 0과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의 원점을 되어 있어. 이렇게 되겠죠? 1까지만 찾자. 1까지만. 1 넣으면 얼마 되니?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그냥 a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확률 밀도함수야. 자, a 어떻게 볼 건데? 이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입니다. 구하겠죠. 전체 넓이 곱자. 자, 상태 넓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 1 곱하기 높이는 얼마? a 더하기 여기 직사각형 넓이죠. 밑변 얼마? 2 곱하기 높이는 a 됐니? 그러면 2a 2분의 1a 2분의 5a 그게 얼마 된다? 1 됐습니다. 여기는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럼 a가 5분의 2니까 이거 5분의 2야. 자, 그때 2분의 1 이상의 확률 구했지? 그럼 2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 오른쪽 요 넓이를 다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어떻게 구하는 걸 하겠네. 나는 전체 넓이에서 이만큼 빼는 게 낫겠다. 그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겠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a인데 a가 5분의 2니까 이거 얼마야? 5분의 1 되겠어.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빗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5분의 1 빼면 되겠고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10 됐지?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지. 괜찮지? 자, 그럼 우리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두 개를 그냥 비교하면서 바로 개념 잡으시라는 얘기야. 확률 배수 x는 어떤 시행의 결과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놈을 x라 불러. 그러면 당연히 그 시행 결과에 따른 확률도 따라 붙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고요. 성질, 그 x가 가질 수 있는 성질에 따라서 툭툭 끊어져 있는 정수나 자연수, 유한계의 개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를 확률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를 가질 때 그놈은 연속 확률 변수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산을 변수에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뭐야? 확률 진례 함수로 불렀어요. x가 얼마? 3일 때 확률을 3을 대입하면 바로 확률을 구해지겠죠. 대입하면 구해지는 함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도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있지만 그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고요. 얘는 대입해서 확률을 구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되는 함수였어. 맞지? 둘 다 결국 확률에 존재하는 미지수는 뭘 가지고 있어? 확률의 총합은 1, 넓이의 총합은 1 이용해서 풀었어. 끝.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이상한 것처럼 표를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치? x 1, 2, 3, 4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 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연속 확률 변수는 대체로 이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다루게 돼 있어요. 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산을 변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좀 끌어주실래?